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최근에 퓨전 360을 활용한 유튜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도 좀 올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3D 프린팅을 바로바로 매칭을 시킬 겁니다. 실생활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과정은 저도 다른 퓨전 360 강좌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서 만들어 갈 거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실제 3D 프린터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물건은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인터파크로 들어왔는데요. 보면 카라비너라고 해가지고 등산할 때나 뭐 캠핑할 때 사용하는 고리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도면도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치수도 나와 있고 해서 비슷하게는 만들 건데, 이런 관절 부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표현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좀 만들어 볼 거고요. 뭐 이 부분 과정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퓨전 360 화면은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요 지금 툴바라고 부르는 요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의 메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설치하신 분들은 퓨전 360에서 그 UI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근에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 UI 프리뷰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주면 저랑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가장 먼저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평면에다가 그 형상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뭐를 어떤 식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다가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바닥에다 놓고 그린다 생각하고서 먼저 바닥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여기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스케치 메뉴를 펼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아이콘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나서 아무데나 먼저 클릭을 해버리면 면을 나는 지정도 안 한 면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내가 어떤 면에다가 그리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뷰큐브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이 뷰큐브라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돌리는 거하고 뷰큐브 보여지는 면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홈을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탑, 여기가 탑, 요 부분이 프론트, 요 면이 프론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트, 이쪽이 라이트 면입니다. 우선 저는 탑면에다가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크리에이티브 스케치를 선택을 했으면 요 바닥면으로 그리드가 깔린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줘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드가 바닥면으로 되어 있는 이 허공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D로 전환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형상을 그릴 건데, 모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원 하나 있고 큰 원 하나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 메뉴를 펼친 상태에서 서클, 그 다음에 센터 다이메터 서클을 선택을 하고 중심 원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자,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런 마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점이에요. 이 퓨전 360 세계의 중심 영역입니다. 가장 좌표 값이 x, y, z 축의 0, 0, 0,0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고요. 이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래그가 아니고 한번 클릭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적당한 넓이로 벌려서 원을 그려줍니다. 역시 왼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좀 더 큰 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이즈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에서 여기 스케치 디멘션 선택을 하고요.
요 원에 대한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의 둘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적당한 수치를 넣어줍니다. 여기는 한 8mm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한 20mm 정도 되겠네요. 20mm 정도. 지금 보면 얘는 검은색 원이 되어 있고 파란색 원이 되어 있죠. 검은색 원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어느 부분을 자꾸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크기는 지정은 됐지만 원의 중심의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과 위치를 좀 지정을 할 건데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참조선을 하나 그려서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스케치 메뉴에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에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계속 선을 이어갈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를 눌러서 라인 그리는 상태를 종료를 하고요. 아직 보면 마우스 커서는 라인을 그리는 상태예요. ESC 키 눌러서 마우스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요 선은 지금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한 수평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딱 맞춰서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수평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갖다 놓겠어요? 보면은 수평으로 갖다 놓은 것 같지만 수평이 아니에요. 요럴 때 이제 우리는 구속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수평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스케치 팔레트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고 요 선을 클릭을 하면 수평 또는 수직이 됩니다. 지금은 수평에 가깝게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맞춰졌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선까지 검은색이 됐죠. 자, 요 선의 길이만 지정을 해주면 이 원은 구속이 될 거예요. 중심으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얘 길이는 원과 원의 길이는 한 40mm 정도로 해줄게요. 30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30mm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의 바깥쪽에 테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스케치 메뉴에서 옵셋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옵셋을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을 하면 이 원보다 크거나 작은 원을 똑같이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스케일이 다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테두리 굵기를 한 5mm 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역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최근에 선택했던 메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역시 똑같이 5라고 지정을 하고.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좀 너무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수를 변경을 할 건데, 이 치수 부분에 대해 더블 클릭을 하면요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4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역시 더블 클릭을 하고 방금 전에 지정했던 이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D4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 치수가 우리가 디멘션 네 번째로 한 치수라서 D4라는 아이디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D4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하고 동일한 숫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fx라는 게 붙어요. 대신 얘를 변경을 하면 같이 변경이 됩니다. 3mm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에서 요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스케치 메뉴에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 원의 테두리의 근처에 가면 요 엣지에 붙었을 때 마우스 커서 화살표 끝에 X자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푸르스름한 X자가. 요거는 요 엣지에 우리가 스냅이 됐다라는 상태거든요. 접촉이 된 상태에서 그릴 수 있는 상태예요. 이때 한번 클릭을 하고 선을 적당한 위치에, 역시 엣지에 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역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클릭하고 클릭. 요 안에 원도 클릭하고 클릭. 얘도 클릭하고 클릭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요 포인트를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도 이 원에 붙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도 자, 원에 붙어서 움직이죠.
근데 요런 데 보면 원의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둘러간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 들어왔죠. 요 역시 구속을 해서 원의 둘레에서 일자로 쭉 내려가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팔레트에서 탄젠트 선택을 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선을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원을 선택을 하고 선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선과 이 원은 탄젠트가 먹었어요. 역시 얘도 이렇게 원부터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여기 탄젠트 상태로 붙어서 움직입니다. 지금 얘를 움직일까? 잘 끌어지진 않네요. 자, 요 두 사이의 거리를 잡아주면 되는데 우선 정확하게 얘하고 서로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진 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직선상에 놓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 호리젠탈 버티컬 구속을 해서 요점과 요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대칭원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그죠? 얘랑은 서로 구속이 됐어요. 요 마크로 알 수가 있고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 디멘션 선택을 하고요. 요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럼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 아니에요. 한 번씩 클릭해 주는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보기 좋게 꺼내 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치수선이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한 5mm? 5mm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 선도 우리가 대칭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사실 얘랑 수평선이죠. 수평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검은 선이 됐죠.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평면에서 계속 그려가지고 가끔씩 까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스케치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이 팔레트가 떠 있으면 스케치 팔레트가 떠 있으면 지금 스케치 상태고요. 또 하나는 얘를 숨겨놓고 스케치 상태가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스탑 스케치라고 아이콘이 있으면 지금 스케치 상태인 거예요. 클릭을 해야 우리가 스케치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케치 상태를 빠져나온 다음에 돌출을 시켜줄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 이제 돌출시킬 면만 선택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를 선택을 하니까 여기 지금 프로파일에 4 셀렉티드 되어 있죠. 원하는 선이 잡히지 않고 다른 선이 잡혔을 때 이때는 걔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돼요. 자, 적당한 높이로 내비게이션을 끌고 올라갑니다. 지금 높이가 정확하게 여기다 입력을 해서 우리가 뭐 3mm 짜리를 만들든 여기다가 3mm 짜리를 만들든 똑같아요. 위쪽으로 끄집어 올린 거고요. 얘는 이제 생성할 때 아무 바디가 없기 때문에 뉴 바디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오케이. 원래 원하던 모양이 안 끌어와졌네요. 그러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고리에 요 부분이 없죠. 지금 퓨전 360의 하단에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실행했던 익스트루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원의 안쪽이 그려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되죠. 스케치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고 요 선이 요 바깥쪽 선이죠. 바깥쪽 선이 여기까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쪽 선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구속이 돼서 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질 않는데 우선 치수선을 먼저 지워주고요. 여기 선의 끝에 가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 구속되어 있는 마크가 나옵니다. 얘를 지워주고 역시 여기도 구속되어 있는 마크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이쪽 엣지에다 붙여주세요. 얘도 역시 이쪽 엣지에다 붙여주세요.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선이 같이 움직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와 얘의 거리를 다시 5mm로 만들어줍니다. 스탑 스케치. 자, 이제 익스트루드를 수정을 해주면
원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좀 잘려서 움직여줘야 뭐 고리를 낄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을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리처럼 걸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스케치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제 그 일반 공간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던 솔리드 이 형상에다가 바로 그릴 거예요. 자, 스케치 메뉴 펼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을 하고, 자, 어떤 면을 그냥 일반 허공에 있는 면이 아니라 이 형상에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요, 딱 그 부분만 흐릿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밑면이 선택된 거예요. 여기는 윗면이 선택된 거예요. 자, 이 형상의 윗면을 클릭. 그러면 이 형상의 윗면에다 이제 바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 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그릴 거예요. 스케치 메뉴 펼쳐서 라인 선택을 하고 적당한 위치를 끊어줄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엣지에서 움직이죠.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미리 그려져 있는 요 선하고 지금 수직인지 보면 요 수직 마크 생겼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근처에 가서 봤을 때 수직 마크가 생겨요. 자, 요 상태에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에 엣지에다가 미리 대놓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엣지에다 대놓고 그릴 때도 역시 잘 움직이다 보면 여기 수직이 걸려요. 저는 이 수직선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초기화를 위해서 계속 그리죠 뭐. 자, 이 선의 중심에서부터 걸리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심에서부터 역시 수직선으로 조금 갔다가 걸려야 되니까 역시 수직선으로 조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선의 엣지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를 얼마만큼 걸리게 할지 길이를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를 지금 치수를 전 단축키를 써서 그런데 스케치 디멘션에 보면 D라고 써있죠. 키보드 D를 누르면 디멘션 선택이 돼요.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안됩니다. 자, 요 원하는 치수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꺼내놓으면 얘에 대한 길이가 아니라 아래 점과 위에 점 간의 높이가 그냥 지정이 돼요. 이렇게 가면 수평선상의 거리가 지정이 되겠죠. 근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지금 정확하게 길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요. 얘 높이를 한 1mm 정도.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부러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중심의 구속이 잡혔다라는 요 마커를 지우고 요 점의 위치를 좀만 내려갈게요. 밑으로.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간의 거리를 잡아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스케치 디멘션 요 선과 요 선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번씩 클릭을 해줬고요. 여기는 우리가 한 1.5mm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아직도 파란색 선이죠. 얘만 지금 검은색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것도 안 됐어요. 우선 요 선의 길이 얼마만큼 뺄 건지. 자, 역시 그대로 내려가면은 지금 거리가 나오고, 이 선의 길이를 잡으려면 이렇게 약간 마우스를 움직여서 틀어줘야 돼요. 자, 얘는 2.5mm 정도. 그리고 요 선은 길이를 따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포인트, 요 선하고 여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서 얘는 한 3mm 정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래도 아직도 구속이 지금 다 안 됐죠. 근데 지금 나중에 옵셋을 할 건데 요 선이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지우고
선을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다 엣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점과 요점 간의 거리를 좀 잡을게요. 요점과 요 선으로 잡아도 되죠. 선 간의 거리 여기를 17mm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치수를 다 잡아줬더니 검은색으로 변했죠. 구속이 다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선에 대한 옵셋을 넣어줍니다. 옵셋. 마우스 커서로 근처에 갔더니 파란색으로 변하죠. 자, 저는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안 변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체인이 안 걸려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선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체인을 체크를 해두고 클릭을 하면 거리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요 안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0.2 만큼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기가 잘려 있기 때문에 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젤을 돌출을 시켜서 자르겠습니다. 자, 스탑 스케치 했고, 자, 역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면만 선택. 그리고 나서 쭉 잡아서 끝까지 내린 다음에 잘라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 딱 끝에만 딱 걸리게 자르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익스텐드에서 올로 선택을 해주면요, 이 형상의 제일 밑에까지만 딱 잘립니다. 오케이 눌렀고요. 자, 그럼 형상이 잘렸죠.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마무리로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먼저 좀 다듬어 줄게요. 우선 모디파이에서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모를 딸 부분 여기를 먼저 하나 선택하고 또 클릭을 하면 지금 두 군데에만 이렇게 파란색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잡고 이렇게 끌면 못따기가 됩니다. 둥글게 뭐가 따지죠. 얘는 한 2mm 정도만 따줄까요? 에러 났죠. 2m가 돼서 그래요. 자, 2mm 정도로 따줬고요. 약간 둥글둥글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도 똑같이 따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거기도 역시 똑같이 따집니다. 이렇게 추가가 됐죠. 네,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여기 뭐가 따졌고요. 이번에는 요 부분도 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으니까 둥글둥글 따줘 볼게요. 자, 모디파이 필렛 역시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안에선 밖에선, 여기도 안에선 반대쪽에 보여지는 요 밖에선, 얘네만 좀 딸게요. 얘네는 한 1mm 정도만 따보겠습니다. 1mm를 땄고 역시 OK. 다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3D 프린트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장을 좀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세이브 버튼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그 데이터 패널이라고 해서 퓨전 360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다 저장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학습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유튜브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로케이션 위치가 잡힙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열려 있는 데이터 패널이 잡히고요. 그래서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리노. 저는 미리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그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저장된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저장이 되고 있죠. 다시 닫고자 할 때는 여기 X자 누르면 돼요. 저장이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위에 툴바에 보면 메이크라고 있어요. 메이크의 3D 프린터 또는 이 아이콘 그대로 눌러도 되고요. 3D 프린터 누르면 우리가 컴포넌트가 하나 뜨는데 3D 프린트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자 우선 어떤 걸 프린팅 할지 형상을 클릭을 해주면요 이렇게 메쉬 형태로 바뀌어요. 나중에 메쉬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체크를 풀면 또 체크를 하면 메쉬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프린트 UT를 큐라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아마 바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풀고 OK를 누르면 어디다 저장을 할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에 회전 365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정해줘도 되는데요. 이때는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쉬 형태의 그냥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ST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카라비너 STL로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큐라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아까 저장한 파일을 열면요. 저는 지금 레이어 뷰로 되어 있는데 솔리드 뷰로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들어왔어요. 아마 프린터가 가지고 계신 프린터가 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은 늘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는 좀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 상태로는 출력이 어렵습니다. 지금 바닥에 접촉면이 너무 작고요. 나머지가 공중에 떠 있어서 서포트도 깔아야 되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형상을 회전을 시켜서 바닥에 붙입니다. 바닥에 딱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좀 더 안정적인 출력이 되고 선이 가는 방향이 바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간이 부러질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물론 이쪽에 많은 설정 값들을 만져야 돼요. 이게 지금 한 층의 높이를 얼마짜리로 뽑을 건지부터 해서 벽의 두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서포트를 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만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을 하면서 나는 출력물을 뽑을 때 이런 설정값이 가장 안정적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레이어 뷰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총 19개의 층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내려볼게요. 오케이. 자, 1층부터 최외곽에 빨간색이 최외곽선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안쪽에 역시 벽을 한번 더 치는 거고요. 노란색이 내부를 채워주는 겁니다. 지금 얘는 형상이 작아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줄여도 100% 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밀도를 한 30%만 채웠는데도 거의 꽉 채워져요. 뭐 그래도 형상이 작으니까 이대로 좀 출력을 할게요. 파란색 테두리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형상의 가이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우리가 출력할 때 어느 정도 면적으로 출력이 될지 미리 좀 요 안에 출력물이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테두리를 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프린터가 제일 처음에 토출을 할 때 원료를 토출을 할 때 좀 찌꺼기 같은 부분들을 묻히기 위해서 사용도 해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하면 역시 순서가 제일 처음에 가이드 부분을 먼저 출력을 하죠. 그리고 역시 2번 돌리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제가 외곽에 저도 큐라에 해놓고서 지금 손을 안 댄 지가 오래돼서 세팅을 자주 안 바꾸다 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스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브림이나 라프트 같은 거를 깔 수도 있는데
브림은 여기다 날개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물이 바닥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한 층, 몇 개의 층으로 바닥에다 뗏목처럼 깔아주는 거예요. 우선 저는 뭐 스커트면 충분할 것 같아요. 멈췄네. 자, 그대로 이어서 지금 순서는 최외곽선을 먼저 안 그리고요. 저는 내부의 벽을 먼저 그립니다.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외곽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쪽 선을 먼저 그리면 저는 열수축으로 뜨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 선을 그려주는데, 필렛 같은 걸 줘서 바닥에서 띄울 때도 역시 바깥쪽 선을 먼저 그리면 약간 처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 벽선을 먼저 그립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건 한 층만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층을 까는 거예요. 저는 프린터는 지금 단종된 마네킹이라는 프린터가 가장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 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터는 뭐 다빈치의 뭐 XYG 프린터 중에서 다빈치라는 프린터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오픈 크리에이터의 아몬드, 그리고 마네킹, 그리고 큐비콘도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만만하게 쓰는 부분은 이 마네킹 프린터인 것 같아요. 이유는 메이커봇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세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성품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다빈치는 성능 면에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 의견이라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는 빌드 플레이트가 너무 작아요. 출력 사이즈가 작아서 좀 잘 안 쓰게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선호하는 거는 큐비콘인데 왠지 만만해서 마네킹 쓰는 것 같아요. 출력 실패율이 가장 적다고 해야 되나,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써오기도 했고 실제 DIY 키트를 가지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뭐 심플리파이나 이런 거 썼을 때는 이거 재생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큐라는 재생 시간을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층만 볼게요. 한 층만. 네, 지금은 내부 속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 움직일 때 이제 프린터가 진동을 많이 하죠. 네, 이제 두 번째 층 그리는데 여기는 따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석체음을 30%로 해놨기 때문에 그 맨 밑에 층도 최외곽이라고 보면 돼요. 최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100%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지금 부분적으로만 채우고 있어요. 그래, 뭐 무게를 생각을 하거나 강도를 생각해서 체험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 출력을 하다가 꼭대기층 가면 다시 채우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하고, 자, 폴더를 열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카라비너라는 G코드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요. 좀 전에 STL 파일로 불러드린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 큐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싱을 한 거예요. 한 층 한 층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G코드라고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파일이. 그러면 이제 이 노즐이 지나갈 좌표들을 하나의 축에서부터 계속 축축축축 그릴 수 있도록 그 숫자 좌표 값들이 나와 있고요.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의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도를 기다리는 게 싫어서 미리 올려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할게요. 네, 이제 프린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봤더니 간격이 너무 가까운 데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붙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0.3 정도 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여기 옵셋 값을 0.3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출력이 다 됐습니다. 지금 3개를 뽑았는데요. 파일이 다 틀려요. 우리가 같이 설계했던 파일은 얘인데요. 얘가 중간에 떨어지질 않아서 힘을 줘도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0.2mm 간격을 줬던 부분인데 이게 노즐에서 0.3mm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근접해서 떨어지질 않는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3mm를 준 겁니다. 떨어지죠. 근데 걸리는 부분을 너무 작게 줬더니 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약할 것 같아서 부러질 것 같아 가지고 파일을 한 번 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볼록하게 볼륨을 줬고요. 당겨도 당겨지지도 않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되고,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어 볼까요? 이런 거 걸어 볼까? 네, 이렇게 걸 수가 있겠네요. 사실 가위를 걸 일은 없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3D 프린터와 퓨전 360 활용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